부산항 개발 사업을 두고 영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노후 선박들이 영도 앞바다로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주민들은 항만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택시 요금이 6월 1일부터 1,000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 택시 기본 요금은 2km 기준으로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과 관련해 비프 이용관 이사장이 이번 사태가 해결되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경작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지에 철쭉나무 15만 그루를 시작으로 100만 그루 나무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실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영도 지역에서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항만 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도 앞바다가 노후 선박들의 주차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학동 앞바다에 1.3km 길이의 재해방지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동삼동 북빈무량장 대체부두 해상에 기존 방파제와 연결하는 400m 길이의 파제제를 만드는 사업, 아미르공원 앞 해상에 285m 길이의 연구조사선 부두를 짓는 사업,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고 있는 영도구 항만개발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의 핵심은 부산항에 흩어진 선박들을 영도 앞바다로 모으는 것입니다. 청학동 재해방지 시설이 완공되면 부산항 일대에 정박한 노후 선박 최대 880여 척이 옮겨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북항 파제제와 연구조사선 부두에는 관공선 24척과 연구조사선 9척이 정박할 예정. 주민들은 몰려온 선박들이 영도의 바다 조망과 환경을 훼손하는 건 물론 인근 아미르공원 등 지역의 휴식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류될 508척 중 대부분은 노후도가 심한 녹슨 선박들로서 그중 폐선에 가까운 선박들도 상당수인데다가 급유선도 약 243척이나 포함되어 있어 지독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바다 오염이 명백히 예상된다. 또 영도구와 부산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의 효과도 저해할 것이라며 항만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수청은 주민 반발 속에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사업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선박 이전이랑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상황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저희가 그 선박 이전 계획을 그게 나오면 그걸 검토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동향을 확인한 후에 사업 방향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도 지역에서는 현재 항만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주까지 모인 서명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해 장관 면담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택시 요금이 6월 1일부터 1,000원 인상됩니다. 부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요금 인상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2km 기준으로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릅니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0시부터 새벽 4시, 밤 11시부터 새벽 4시로 늘어나고 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증률은 30%, 이외 시간은 20%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과 관련해 비프 이용관 이사장이 이번 사태가 해결되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문영 집행위원장은 비프의 새로운 직제인 운영위원장이 위촉된 이후 11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영화계 안팎으로 부산국제영화제가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명 생태공원에서 7차례에 걸쳐 불을 낸 60대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화명 생태공원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방화 범죄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류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드는 걸 이른바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나무를 심어 산림숲을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는 한 무리의 사람들. 적당한 깊이의 구덩이가 생기자 뿌리 부분을 넣은 뒤 흙을 덮고 눌러줍니다.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 회원들이 도심 속 유휴지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곳 부지는 무당 경작이 성행하면서 매년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심은 나무는 공원이나 화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쭉입니다. 어린 나무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도심을 녹음으로 물들일 거라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벌판에다가 나무를 심으니까 예쁘게 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조금 힘들기는 한데 작은 어떤 실천이지만 참여를 하면서 환경 보전에 동참했다 이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날 심은 철쭉은 모두 6천여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체는 올해만 15만여 그루, 오는 2026년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이른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줄이는 운동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나무 심기 또는 재활용품 활용하는 내용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회용을 사용하는데 일회용품을 줄이는 운동을 지난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그루의 나무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8k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독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환기하는 건 언제라도 반가운 일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독도와 남다른 인연을 자랑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수 거문도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와 제주도 사이 자리해 다도해의 최남단 섬으로 불리는 거문도. 국민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의 촬영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곳과 무려 500km 이상 떨어진 독도가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언제부터 이어진 걸까요? 그 깊은 사연을 들여다보기 위해 잠시 조선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 집권 당시, 태종은 섬을 비우는 정책, 이른바 공도정책을 추진합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외구의 침탈을 막고 반역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후 숙종 집권 때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처로 조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부와 시비가 붙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일본 관리 앞에 선 안용복은 왜 일본 어부들이 조선 땅에서 조업을 했느냐고 당당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놀란 일본 관리는 곧장 정부에 보고하는데 이때 일본 정부에서는 공문을 하나 내려보내죠. 독도는 조선 땅이니 조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후 안용복은 한 번 더 일본에 넘어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요. 당시 이에 동참했던 일행 11명 가운데 승려 5명이 바로 여수 흥국사의 소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에서는 당시 이규원이 만난 사람 140명 가운데 115명, 즉 80% 이상이 여수 거문도와 초도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고종은 울릉도 개청령을 내렸는데요.
울릉도 초대 도감으로는 거문도 사람인 오성일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은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편입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쪽의 주장보다 앞서는 시기에 울릉도 독도를 건너가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왕래한 여수 거문도와 초도 주민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수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 남초등학교 별관에 자리한 독도학교. 현재는 여수교육지원청에 있는 독도전시관을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도학교를 설립한 김대진 전 여수 남초등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일찍이 독도 역사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개교까지 준비 기간만 무려 2년. 김대진 전 교장을 비롯해 여수 남초등학교 교사들이 힘을 모아 독도 체험실과 도서실, 영상실 등 5곳의 교육장을 조성했습니다. 일본은 초중고의 의무 교육화하고 있고 우리는 특별 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너무 격차가 크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특히 여수 거문도 초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남도 그 사람들의 개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독도교육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이에 맞춰 찾아가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독도교육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 오랜 시간 함께한 독도. 역사 속에는 이를 지키기 위한 숨은 공신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과제로 남았는데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역사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1호 학교는 사하구의 하단초등학교로 학교 담장으로 인해 통학로가 단절되고 시야가 가려 사고 위험이 많았던 곳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전체 56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공사기간이 짧은 학교는 즉시 시행하고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맞아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사제간 상호 존중 운동을 벌입니다. 시교육청은 사제간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사제 동행 동아리 운영, 칭찬합시다 코너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9월에는 올해 스승상 수상자를, 12월에는 부산교육대상과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를 각각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시설 20곳 모두 노로바이러스가 불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지역 내 식품 제조업체와 음식점, 사회복지시설 등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특히 겨울철 식중독 사고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지하수 저장 물탱크에 소독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15일 복지와 고용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는 지자체와 광역,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자활시설 등에서 관리 중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 대상자 중 취업 희망자에게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 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